생물과 동물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가 함께하는 날인데요.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또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두 분 모시고 나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입춘 한파, 저희 여는 말에서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막 추운데요. 너무 추웠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올해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김희숙 진행자님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아요. 아니, 이게 갈수록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든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후환경적으로 이게 여름에 한 35도 육박하는 막 고온다습한 더위에 시달리다가 한 8월 지나고 한 4개월 만에 또 막 4, 5개월 지나면은 막 체감 뭐 기온 마이너스 영하 20도 막 이런 칼바람 추위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하고 싸우고 네 어쨌든 고군분투 네. 컨디션 조절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계절이 선명한 게 각종 기후 위기 현상이 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노윤석 연구원님은요? 저는 사실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마음은 열대지방 사람입니다. 맞아요. 맨날 출장 가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 방송 스케줄 때문에 좀 라오스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예, 이걸 마치고 가려고 내일 모레 또 라오스를 들어가거든요. 네. 부럽네요. 네. 그래서 따뜻한 지금 나라로. 마음 같아서는 이 겨울 이 추위가 싹 없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예. 또 뭐 저를 기다리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뭐 짧게 갔다 오는데 그거 정말 아쉽고요. 이번 겨울에는 또 그렇게 아니 라오스를 가시면서 저희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노윤석 연구원님 제가 어제 오늘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아시아 쪽에서 한국어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찾았는데 아시아 한 7개국, 8개국이 1위가 한국어였어요. 거기 라오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라오스 맞습니다.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K-팝의 영향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K-팝, 네. 좀 나이 중년들은 그 K-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간단한 인사 한 말 정도나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라오스 태국말이 좀 비슷한데 네. 숫자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4가 시고 뭐 4가 뭐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이게 예, 거의 비슷해서.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오스 같은 데 가면은 전혀 이질감 없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질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죠. 네, 어느 나라를 가신다는들 이질감이 있겠어요. 노윤석 연구원님 항상 그 유연한 자세로 그 나무 박사님이 2월의 나무로 뭘 소개하려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뭐 저는 따뜻한 나라로 가지만은 뭐 이제 저희는 추워요 이제. 추우신 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열대 해안가 하면 생각나는 나무. 야자수. 야자수 중에 종려나무라는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종려나무를 갖고 온 게 제가 요즘 문제가 생긴 게 LA 산불 때문에 여기서도 방송을 했지만은 LA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LA가 플로리다나 그쪽에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가져와 봤고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는 LA 산불 그 당시에 사진에 보니까 정말 야자수들이 쫙 불타는 장면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노윤석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야자수 중에서 종려나무 그러셨는데 이게 야자수랑 종려나무랑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도 모든 동물이 분류 체계가 있잖아요. 뭐 종속 가문계라고 이제 생물 시간에 보셨을 텐데 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종려나무과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야자나무과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과 밑에 종려나무 속이 있고 야자나무 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는 아니죠. 그게 틀린 나무입니다.
아, 종려나무하고 야자나무가요? 예, 틀린 나무입니다. 그럼 제주공항에 딱 내리면은 보이는 그 나무는 종려나무인가요? 야자나무인가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리면 좀 키가 작고 좀 뚱뚱한 나무가 있어요. 그건 종려나무고요. 얇으면서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걔들은 이제 진짜 야자수죠. 야자수고요. 예, 예. 아, 이게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지 않나요? 제주공항 앞에? 아, 예, 같이 제주공항 섞여 앞에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의 잎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깃대 모양으로 이렇게 예. 그 있으면은 그 지금 작고 뚱뚱한 애들은 이제 종려나무 네. 인 거죠. 예. 예. 근데 키 큰 나무들도 그 잎이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저 나무는 그 종려나무이죠. 우리가 아는 코코넛 야자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과가 아레카케아케라고 하는 케아에라고 하는 그 네. 과인데, 아레카케아에. 네, 아레카케아에. 근데 그거를 이제 종료과라고 할 수도 있고 야자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이렇게 좀 그 동아시아 쪽에서 자라는 원산지인 야자나무가 이제 종려나무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막 열대 해변가에 이렇게 야자수 그늘 아래 할 때 떠오르는 그 코코넛 열매가 맺힌 얘네들은 이제 야자나무다. 야자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주공항 앞에 나와서 있는 그 나무에는 코코넛이 안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코코넛 야자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나무 잎이 예. 이렇게 그 코코넛 야자는 이렇게 깃대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지고요.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공항 나갔을 때 있는 이제 아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조개 아하. 모양, 조개 껍질 모양, 부채꼴처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고 그 끝에서 이렇게 잎이 막 갈라지는 이런 나무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사람하고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거나 우리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나무들은 길게 휘어지고 막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그 종려나무하고 야자나무하고 이게 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실은 이제 종려나무가 야자나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말씀을 설명이 하시거든요.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종려나무와 야자나무의 차이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종려나무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부채꼴 잎의 나무이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우리 동네에서도 자라고 야자나무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자라며 코코넛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수석연구원님이 챗 GPT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챗 GPT가 요즘 딥시크가 더 정확하긴 하던데 어쨌든 정확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근데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자생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정말요? 예. 이게 외국에서 가까운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자생했던 나무고 뭐 옛날 조선 기록사에도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있고 또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산맥 2,600고지에서도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제수 하면 습기 열대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추우면 못 클 것 같은데. 못 클 것 같은데 추운데도 자라는 아주 이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자라는 나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는 또 열대 지방에서도 또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좀 더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이 또 야자나무의 영명이 팜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야자나무, 종려나무, 팜트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팜트리라고 할 때 그 팜이 사실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니까 이게 사실은 야자나무, 코코넛 야자는 이렇게 깃대처럼 막 길게 늘어지는 잎이 그런 건데 사실 그 이미지를 팜트리라고 하는 그 명칭이 포괄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네. 이래서 참 식물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자나무, 팜트리, 종려나무에서 아까 야자나무는 열대지역, 종려나무는 동아시아부터 좀 넓게 분포한다. 제주공항 나가면 보이는 건 종려나무다. 우리나라 자생종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팜트리는 그럼 야자나무도 팜트리라고 번역하고 종려나무도 팜트리라고 번역을 하는 건가요? 그 영명으로는 다 팜트리라고. 그러니까 팜이 손바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모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옛분들은 이런 손바닥 모양의 야자수를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로는
이게 깃털 모양, 우리는 깃털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깃털 모양과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는데 깃털 모양 야자수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야자나무, 종려나무라고 구분하는데 깃털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깃대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럼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이게 다른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두 나무를 구분을 안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종의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넛에는 코코넛팜, 코코넛팜, 뭐 오일팜은 오일팜, 아하. 이렇게 뭐 사고 예를 들어서 뭐 대추야자, 대추나무는 데이트팜,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팜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이제 알겠네요. 근데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야자나무에서는 코코넛이 열리잖아요. 팜트리 야자나무에서 코코넛 야자에서 열리죠. 코코넛 야자나무에서 오일도 기름을 추출하는 팜트리도 있고 우리나라 종려나무는 뭐에 쓰죠? 그걸로 가구를 만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종려나무가 열매도 안 맺히고? 나무로 좋고요. 아, 그런가요? 열매도 맺힙니다. 열매. 이게 우리가 저희 진화학적으로는 약간 진화된 속시식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거시식물, 속시식물 배웠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거시식물도 아니고 침엽수보다는 진화적으로는 한 단계 더 나간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맺고요. 그 대추야자 열리는 것도 그럼 종려나무라고 하나요? 대추나무는 야자과입니다. 대추야자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죠. 대추야자나무. 그러면 저기 서아시아 쪽에 있는 건 주로 대추야자이겠네요. 대추야자도 이제 그거 자체로 하나의 이게 이제 코코넛 야자가 있으면 대추야자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야자인데 다른. 근데 그 약간 패밀리 어디가 더 가까운가 그러면 대추야자는 오히려 종려나무하고 같은 이게 비슷하게 생긴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야자수가 자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아니에요.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만수르 그렇죠. 대추야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종료주일이라고 카톨릭에서 그 사순절 마지막 주에 이렇게 기념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그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그다음에 환영할 때 잎이 달린 생가지를 막 깔아드리고 길에 깔아서 환영을 했다라는 걸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대추나무다라는 게 사실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번역할 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나라에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종려나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추야자나무다. 그렇죠. 그거는 대추야자나무. 서아시아에는 대추야자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팜트리도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에 있는 그 아레카케아의 그 과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퍼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코코넛 야자 같은 이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같은 그런 잎을 보여서 애초에 명칭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나의 가십거리 또 하나 얘기하면은 그 사막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오아시스가 꼭 나오잖아요. 오아시스에서 어떤 일이 뭐 이뤄지고 그러는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보면은 거기 보면 다 코코넛 야자가 심겨져 있어요. 오아시스에. 맞아요. 그러네. 근데 그거는 아니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막에는 무조건 대추야자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고증이 잘못되고 이제 배경 설정을 잘못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열매로서 대추야자의 그 열매도 좋지만 그 다음에 그 코코넛이 너무나 사실은 너무 보배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자 하면은 코코넛 야자를 대표적인 야자 나무의 어떤 이제 그런 걸로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저는 늘 이제 산림 인문학자로서 고민인 게 뭐냐면 그 종려나무를 소개할 때 야자나무과의 한 종이 종려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종려나무과의 뭐 코코넛 야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위 그 과명을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밀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명칭하느냐가 굉장히 전 고민이 되고 그 둘 다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진행자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종려과로 그러니까 아레카케아를 종려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야자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자생종이 종려라고 하니까
종려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귀에 더 익숙한 넓은 지역에 있을 것만 같은 나무는 야자거든요. 종려나무 하면 왠지 대추야자 생각이 안 나니까 야자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생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마음에 드는 이유, 그냥 마음에 드는 근거, 그냥 근거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름이 좀 마음에 든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뭔가 이유가 말 그대로 있어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종려나무 실제 우리나라에 있던 나무고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제주도 가면 또 얼마든지 좀 볼 수 있는 나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식물 이름이 이래서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글로벌 전체로 다 합의하는 어떤 대표성 갖는 걸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로컬 우리에게 친숙한 걸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박지연 선생님 박지연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카톨릭에서 종려나무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왠지 종려나무 하면 좀 성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야자나무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사실은 또 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종려나무는 약간 모호하거든요. 아하. 우리 입장에서 좀 잘 모르셨듯이 네. 왜냐하면 조금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남해안에 국한된 지역에서만 자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야자 그러면은 그런 바로 이렇게 사막 오아시스 옆에 그 코코넛 야자를 그려놓듯이 생각하니까. 예. 그래요. 이 흥미진진한 얘기를 저희가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는 노윤석, 박지현 두 나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자나무와 종려나무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있나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밀라노 3580님이 종려나무님 깨워서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셨다니 그간 이주식물로 오해해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선생님 저도 제주공항 나와서 그 종려나무들이 보이면 뭘 조경을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살지도 않고 이렇게 억지로 갖고 와서 심었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오늘 정말 큰 무식이 하나 깨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남해안 쪽하고 제주도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 공부를 좀 더 해보면은 이제 동아시아 종려나무 얘기를 쭉 해주셨고요. 아까 열대 지역의 야자나무들은 코코넛 야자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서아시아 그 사막 지역은 보통 대추 야자인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잘못해서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 만들어 놓고 코코넛 야자를 심었더라.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북극 지역에 무슨 활엽수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나무 박사님들이 보실 때는 제가 혹시 놓친 추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종려나무와 야자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이름을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들은 건데 이제 비슷한 모양이 비슷하면은 실제로는 아닌데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가 이 야자나무예요. 그러니까 파미라는 이제 영어로 파미라는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팜이 아닌 다른 종류인데 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팜트리라고 하는 게 맞는데 대표적으로 마다가스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여우원숭이 마다가스카르가 여우원숭이가 이제 특산종이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걔가 같이 나올 때 뒤에 보면 이제 팜나무처럼 생긴 넓은 잎을 가진 나무가 하나 나와요. 그걸 트래블러스 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은 딱 이제 아실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의 팜나무라면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국기에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팜틀인데 그게 사실은 생강나무도 비슷하게 생강도 잎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생강과의 나무고 실제로는 팜트리가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뭔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나무면 다 팜트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무화과도 열대 지방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도 그냥 팜의 한 종류로 그냥 특히 중동 쪽의 사람들은 그냥 팜. 무화과도 팜이라고 무화과도 이제 보면은 손바닥처럼 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팜트리가 아니라. 팜트리가 아닌데 부를 때 이제 부르기 편하게 해든 잎이 팜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무슨 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팜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있는 팜트리가 원래 무화과 나무인데 팜의 일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네. 대추야자가 있고 그렇게 있네요. 네. 우리가 가면은 맛있는 거 간식거리 사올 때 늘 사오는 거 무화과하고 대추야자.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를 종려나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다 종려나무 하면 굉장히 성스러운 나무로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도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대추야자 나무다. 나는 논문까지 사이언스지 이걸 밝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동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게 그 상록 교목이잖아요. 예, 이 예. 야자수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이제 대추야자도 열매가 굉장히 유익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귀한 걸 깐 거네요. 좋아하는 것, 네. 귀한 거를. 근데 지금 아까 그 팜나무 얘기하셨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거는 앞에서 말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키 큰 교목류고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이제 관목들도 있거든요. 팜트리가요? 네, 야자 이 과에. 예. 그런데 실제로 집집마다 굉장히 화분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굉장히 기르기가 쉬워서 뭐 예를 들면 테이블 야자, 뭐 아레카 야자 이런 거 들어. 아니 저 정말 네 이거는 아마 집집마다 왜냐하면 그 선물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집집마다 굉장히 하나씩 있으실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한 걸로는 이 패밀리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걸 예를 들면 소철 이것도 이제 그 야자과 종려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소철이 종려과예요. 네, 그렇죠. 거기도 이제 이 잎의 모양을 보시면 아마 그러네 이게 비슷하네 이렇게 이제 떠올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 나무 부분이 이렇게 술병처럼 생겼다 그래서 주병야자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버틀팜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네. 뭐 그런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관음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화분으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어요. 관음죽이요. 네, 그거는 이것도 팜트리인가요? 뱀부팜 또는 레이디팜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 과 전부 이쪽 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또 함정이 있습니다. 반전이. 어떤 함정일까요? 홍콩야자 들어보셨나요? 홍콩야자. 걔는 이 야자과 패밀리가 아니에요. 왜요? 아까 그 야자라고 말씀한- 붙었는데? 야자라고 붙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자과는 아닌데 그 어떤 팜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홍콩 야자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야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는 두릅나무과인데. 두릅나무과요? 네. 홍콩 야자가. 두릅은 아시죠? 봄에. 네. 두릅순 올라오면 먹는 거. 그렇죠. 네, 그거밖에 맞습니다.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좀 하셨는데 소철은 야자나무과가 아닙니다. 소철은 완전히 독립된 식물이에요. 은행나무처럼. 나무과가 아예 별도.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팜이라 부르는데 분류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까 팜이라고 부르지만 분류학적으로 사실은 팜이 아닌 게 뭐였죠? 생강나무였던 게? 트레볼러스 여행자의 팜 야자수. 그 마다가스카르 국기에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철이 영어로는 팜이 들어가는데 소철나무과다. 그리고 홍콩 야자가 두릅나무과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식물 공부하기가 어렵네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분류학적으로 어떤 이제 이게 있고 그 혈통이 있고 패밀리라고 이제 밝혀진 아이들이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어떤 모양이라든지 생김새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이 붙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사회자님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테이블 야자나 아레카 야자, 홍콩 야자들은 이렇게 이제 식집사들한테 아주 유명한 나무들이거든요. 워낙 많이 팔리고. 그 보면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보면은 딱 아실 거예요. 보면은 아세요. 워낙 많이들 키운다.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이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아레카 야자라는 게
원래 아레카 야자는 빛낭이라고 아시나요? 빛낭? 예, 빛낭 열매라고 이제 대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씹고 있다가 뱉으면 빨간색으로 침 뱉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히 유명한 나무인데. 우리도 그렇게 뭐 씹다가 뱉으면 빨간 거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그런 빛낭이라는 게 빛낭이라고 빛낭 그랬는데 사실 아레카 야자의 원래는 그 빛낭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이제 원예용으로 부르는 아레카 야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야자나무는 맞는데 또 다른 야자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름이 좀 전달되면서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나무 이름을 학자들이 다니면서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먼저 이름을 붙이는데 나중에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계보가 다른데 그렇죠. 보이는 거나 느낌이 비슷할 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야자나무가 아닌데 야자로 불리는 게 많이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같은 야자인데도 다른 야자를 다 A란 야자를 B로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 같은 나무지만 이게 명칭이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이게 그 이름에서 이제 혼동이 생기는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같은 걸 그러네요.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최숙자님이 마침 소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 뭐지 하고 제가 놀랐는데 저희 소철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창민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성당에서 종려나무 잎이 귀해서 편백나무 잎을 사용해요. 제가 성당을 안 다녀서 몰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는 이렇게 제주도 가야 있고 그다음에 그 잎을 이제 다 신자들 가족마다 다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가지를.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편백나무 쓰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사순절 부활절 그 시기에 이제 그 잎이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록수여서 교목은 측백나무니까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아이들이니까 편백나무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이거 저는 또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했죠. 어떡해요? 이거를 왜 마음대로 바꿨지? 이러면서. 이거 다 이제 그 적응, 로컬화. 그러네요. 로컬화. 우리나라에 맞게. 적응주의. 저는 좀 저도 나름 과학적이긴 했는데 편백나무 향이 좋으니까 성당에서 그걸 깔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종려나무 구할 수 있는 데서는 아마 종려나무로 나눠줄 것 같아요. 있겠네요. 제주도 성당에서는 종려나무를 할 수 있다.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주도 성당도 편백나무입니다. 그래요. 제주도에도 편백나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딱 전국적으로 통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리고 여기서 한종혜님이 야자나무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어서 제주도 가면 외국에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기서만 키울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충남까지는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충남까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제주도부터 남해안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부터 해서 충남까지는 올라왔다는 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기후 열대가 계속 심해지면은 진짜. 종로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종로에 종려나무를 심으면 곤란한데. 종려나무. 곤란한데 그럼. 그리고 여기 최숙자님이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얼마 전에 식물원 다녀왔는데요. 두 분 박사님 늘 궁금한 거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 소철나무는 꽃이 안 피나요? 제가 보기에는 꼭 열매 같은데 꽃이라고 하길래 한 컷 찍어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마침 우리가 소철은 팜이라고 영어명은 사고팜이지만 우리가 소철은 소철나무과다.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딱 문자를 주셨습니다. 소철나무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과속, 과문, 강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문강목 과속종으로 외웠어요. 그 문이라는 단위가 식물 다음에 이제 문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문부터 소철문입니다. 소철문, 소철광, 소철과, 소철속 이런 식으로 단일 그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하고 완전히 좀 틀린 분류학적으로 틀린 거죠. 그런데 은행나무하고 완전히 은행나무랑 비슷해요. 은행나무도 은행나무의 한
수종만 있는 별도의 분류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소철은 암수가 땅구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나무고요. 네. 암나무니까 열매라고 부르는 게 맞고 네. 또 순나무는 이제 이렇게 꽃갈처럼 또 꽃이 핍니다. 네. 거기서는 식물치고는 이상하게 정자가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소철나무가 순나무, 암나무가 있는데. 네, 순나무, 암나무가 있고 그래서 순나무에서 정자, 이런 꽃갈 같은데 정자가 나와서 바람에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수분 과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정자가 나와서 저 암꽃으로 가서 수정이 돼서 이제 저렇게 돼서 저기 열매는 맞고요. 예. 근데 뭐 이게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꽃이라는 게 과연 뭔지 예. 이건 사실 여기 분류학적으로는 여기는 현화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학적으로는 여기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건 맞는데 네. 어쨌든 꽃이라는 게 역할적으로 보면 생식이잖아요. 후손을 네. 퍼뜨리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꽃과 열매는 있는 거죠. 아하. 네. 비슷한 역할을 한다. 소철나무에서. 네. 근데 꽃이라고 저것이?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꽃이 피는 나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열매다. 아, 갑자기 또 열매가 꽃 속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꽃이냐 열매냐를 사실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소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굉장히 상식적으로 끝나네요. 얘기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 걸 그랬나?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이게 원래는 열매인데요. 역할로 본다면은 사실 꽃이냐 열매냐를 구분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생식 그냥 후손을 나는 기능으로 봤을 기능으로 때는 봐야지 저걸 뭐 분류학적으로는 절대 꽃은 아니니까요. 열매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팜트리가 오일팜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음식 뭐 튀긴 과자들을 살 때 칩 살 때 뒤에 다 팜 오일 있으면 아 이거는 뭐 지구 환경을 파괴해 이런 논의도 있고 그러는데 이 팜트리에서 팜유 기름이 나온다 하면 이건 오일팜이라는 것에서만 있나 아니면 모든 야자나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야자나무는 아니고요. 네. 기름을 만드는 야자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게 기름야자라는 이제 별도의 종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팜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무구무구라는 이제 오일 이제 팜 종류도 있는데 그거 무구무구요? 네, 이름이 귀엽죠. 무구무구라는 이제 오일 팜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오일을 생산하긴 하지만은 생산하는 단위 면당 생산하는 양이 적으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재배하진 않죠. 그럼 상업적으로 팜유를 만들자 하면은 오일팜, 기름야자 나무를 쫙 심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열대우림이 아마존, 근데 콩고 분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온데 이거에 특히 동남아 지역의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가장 원인이라고 팜트리가 워낙 많이 심거든요. 이게 심었다가는 뭐 우리나라 뭐 밭 정도가 아니고 거의 도 단위 의 면적을 한꺼번에 심어버리니까 시,도 단위의 면적을 한꺼번에 심으니까 이제 원심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많이 심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가 좀 자유롭지 않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걸 많이 심었어요. 특히 많이 인도네시아에. 예. 자원 이제 확보 차원에서 많이 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몇 번 나고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단일 수종을 그렇게 넓은 재배 지역에다가 심으면은 종다양성도 해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 심는 걸로 탄소 배출권 얻고 하는 거에 이 팜트리도 포함이 되나요? 이거는 나무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그 탄소 배출권 얻는다고 하고 가서 막 팜트리만 심는 오일팜만 심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꼭 이런 방향으로만 바라보시면 되지 않는 게 어쨌든 오일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특히 열대지방에서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전기들이 뭐 이렇게 능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열대지방 일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튀김 요리밖에 없어요. 예, 예. 사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안전한 식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기름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팜유가 아니라면은 대두유 아니면 옥수수유거든요. 그것도 역시 열대우림을 그건 파괴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는데 아하.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이 기름야자가 훨씬 한 2배 내지 3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름을 먹고 있는 한 기름을 생산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름야자를 생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는 그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약간 그거에 동조하는 편이고요. 그럼 박지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언가를 파괴하고 무언가로 대체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일 필요는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팜유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그 화석연료 대체하는 어떤 그런 용도나 기능으로도 그렇죠. 있어요. 네, 있으니까. 바이오 디젤로도 많이 활용이 네, 되고. 네. 아하, 바이오 디젤로 네, 팜유를 네. 활용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시 파괴된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뭐 그만큼 실제로 탄소 배출 그 저감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끊임없이 따져봐야 되지만. 그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어떤 정리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팜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한번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팜유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 팜유가 근데 아주 그 식용으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많고.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로컬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농장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구 전체에서 뭔가 그런 원시림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 원시림으로 있어야 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캘리포니아 LA에서 보면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야자수들이 막 거리 가로수가 여기는 야자수였네 하고 봤는데 불꽃이 붙는 장면들이 뉴스에서 막 나왔는데요. 이런 산불이 어디서나 또 발생할 수 있고 LA는 또 원래 산불이 많이 난다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무와 지금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와서 산불 위험이 상당히 덜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데 사실 제 견해로서는 뭐 순수하게 제 견해지만은 우리나라 동해안과 LA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산불 나는 어떤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번에 양간지풍이라고 그 동해안 지역에 많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우리 가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동해안. 그리고 그쵸. 뭐 제가 LA는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네바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엄청나게 뭐 160km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제 바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땅이 척박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도 그렇고 이제 사질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나무들이 산불에 이제 취약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자랄 수 있는 게 소나무밖에 없어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LA 같은 경우도 저도 이번에 이제 관심 있게 그쪽에 식생을 한번 봤는데 뭐 꼭 소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들이에요. 화력수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조건도 비슷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눈이 많이 와서 산불이 안 났던 거고. 네. LA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좀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불이 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산불에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산에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연료가 나무가 원래 연료였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러니까 그 탄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산림을 숲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솥과백이라든지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나 많이 산에 밀집해서 그러니까 산불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아하. 옛날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연료로 네. 썼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베어내는데. 빼어냈다면 지금은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관리가 그러니까 그저 그냥 숲을 그대로 두는 보존하는 것이 게. 그 꼭 다 정답은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산림 보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를 모시는 게 정답은 아니다. 네. 사용을 했을 때 더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다. 오늘 노윤석 박지연 나무 박사님과 야자나무 종려나무에서 시작해서 LA 산불 동해안 산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봄날의 나무 냄새를 품고 오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